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와 아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메두사는 흉측한 외모의 괴물이죠. 그렇다면 메두사는 왜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일까요?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메두사가 다음과 같이 하소연합니다. 아테나. 그녀는 제 머리를 방패에 달고 다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녀는 배신자이며 탐욕스러운 여인네입니다. 그녀는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에는 제 머리가 걸려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불행이 그녀에게는 승리의 기념물로 남게 되었죠. 그녀는 전쟁의 신이며 모든 기회의 수호신이기도 하죠. 또한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도 생긴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까지 지어 그녀에게 봉헌했습니다. 게다가 아테나는 제우스의 가장 총애받는 딸이기도 합니다. 여자이지만 남자 못지않은 배짱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우스는 그녀가 남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질투심에 가득 찬 속 좁은 여신에 불과합니다. 사실 제 목을 자른 페르세우스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저 메두사를 처치함으로써 영웅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과 상인의 수호신인 헤르메스에게서 받은 검과 아테나에게서 받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청동 방패가 없었다면 그는 감히 제 목을 자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테나가 페르세우스를 도와주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제 죽음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영웅다움에 매료되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다나에를 폴리데크테스란 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효성에 감동해서일까요?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아테나는 그렇게 인정이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매우 치밀하고 냉정한 여신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원래 냉정하고 잔인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테나가 전쟁의 신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나는 사실 제 목숨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페르세우스가 폴리데크테스에게 어이없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드디어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테나는 왜 하필이면 제 머리를 자신의 방패나 갑옷에 달고 다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제가 한낱 괴물이라면 굳이 목이 잘린 제 머리가 아테나의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저를 제거함으로써 커다란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테나는 메두사를 제거하기 위해 뒤에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나가 메두사를 제거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엇이었을까요?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 이 이야기의 상징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메두사의 상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두사가 아테나에게 원한을 품은 원인과 아테나가 페르세우스에게 청동 방패를 준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아주 오래전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는 네이트라는 여신이 있었다. 이 여신은 리비아 쪽에서는 아나타로 불렸다.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기원전 4000년경 리비아의 망명장들이 크레타 섬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아나타 여신과 함께 상륙했다. 아나타 여신은 곧 그리스 본토로 진출했고 그리스에서는 아나타가 아테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아나타 여신은 원래 아테나 여신과 메두사 여신의 두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여신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아나타 여신을 받아들일 때 아테나 여신의 측면만을 받아들였고 아테나는 마침내 올림푸스의 주신이 되었다. 이리하여 아나타 여신은 아테나와 메두사 두 여신으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아테나가 올림포스의 주요한 여신이 되면서부터 많은 부분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이미 남성 신들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래 아나타 여신이 갖고 있었던 많은 부분이 버려지거나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아테나 여신은 올림포스 주신의 대열에 끼기 위해 자신의 조상인 아나타 여신과의 관계를 끊고 심지어 배신을 해야 했다. 즉, 아테나는 여성신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적인 측면을 모두 버리고 남성적인 신으로 변모해야 했다. 그래서 아테나는 여신이지만 처녀신으로 남아있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버린 것이다. 또한 자신의 조상신인 아나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자신을 낳아준 신이 제우스라고 주장하게 된다. 아테나의 탄생 신화는 이렇다. 제우스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때 헤파이스토스는 양날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제우스의 머리에서 창과 방패로 무장한 아테나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는 아테나가 남성 중심적인 신의 사회에 완전히 복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이후 아테나는 자신과 뿌리를 같이 하는 메두사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둘은 투쟁을 벌인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전쟁의 신인 아테나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아테네 시의 주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메두사가 나타난 것이다. 메두사는 북아프리카를 넘어와 그리스로 상륙하면서 전략적인 제후를 벌이게 된다. 그 대상이 바로 포세이돈이었다. 아테나는 아테네 시의 주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메두사에 대한 폄하를 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여신은 뱀의 머리를 한 추한 몰골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페르세우스를 통해 그녀의 머리를 베게 만든 것이다. 이후 아테나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에 달고 다녔던 이유는 자신이 여성신인 메두사를 완전히 정복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아테나는 메두사를 없애버림으로써 포세이돈뿐 아니라 메두사의 아테네 상륙을 패퇴시키게 되었다. 아테나와 메두사는 아나타라는 여신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는데 아테나는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 지혜, 냉정함, 활기를 상징하는 여신이고 메두사는 반대로 죽음과 재생을 담당하는 여신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기서 아나타가 갖고 있는 밝은 면만을 취하고 죽음과 재생이라는 어두운 여신의 측면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메두사에 대해 여러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중 제일 타당해 보이는 의견은 메두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원시적인 욕망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남자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영원히 남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힘에 이끌려 자신이 어머니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양가 감정에 괴로워하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가장 적합한 관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성과의 단절은 긍정적인 의미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에 나가 독립적인 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